안녕하세요. 이사금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EDC 관련 얘기를 좀 해볼게요. EDC가 뭐냐?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EDC는 그냥 Everyday Carry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냥 휴대 물품이죠. 매일 휴대하는 물품 정도죠. 너 맨날 뭐 가지고 다니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EDC로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 쪽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EDC 관련된 그 사진과 동영상들을 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은, 대부분 남자들의 물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좀 재밌는 거예요. 사실 EDC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여기 와서 들은 거고요. 한국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아재라서 이미 다들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재라서 몰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EDC가 남자들이 주로 올리는 이유를 제가 이쪽 문화와 빗대어 좀 추측을 좀 해보면, 뭐, 비록 이쪽 문화만이 아니겠죠. 아닐 수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핸드백에 이제 개인 물품들을 다 넣고 다니죠, 보통은. 그러면 그 핸드백 자체, 그 모양이나 종류,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이제 외부로 보여주는 액세서리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뭐 스타일이나 취향이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드러낼 수가 있죠. 노출을 시켜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남성들은 대부분 자기 물품들을 주머니에 그냥 꽂아놓고 다니잖아요. 주머니에다 때려 넣고 다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사실 여기는 가방도 잘 안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성인 1인 1차량 수준이다 보니까 그냥 차에 놔두면 되죠. 무겁게 가방을 들고 다닐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요한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다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가지고 다니는 물품들을 보면 내 스타일 나타내주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뭐 간혹 드러내놓고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물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같은 거 보여주고 싶죠. 지갑 뭐 이런 거. 그리고 기타 뭐 내가 다른 사람은 없지만 나만의 뭐 특징적인 그런 휴대 물품 같은 게 있으면 보여주고 싶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걸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남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저의 EDC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뭐 설명드릴 거 있으면 설명드리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것 중에 사실상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스마트폰이죠. 거의 모든 EDC에 빠지지 않은 게 바로 폰입니다. 스마트폰 특히나. 기종은 픽셀 1 모델이고 첫 번째 모델.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그 라이브 배경화면, 요세미티 국립공원. 장관이죠. 아주 좋아하는, 배경화면이고요. 저는 화면을 여러 가지를 안 써요. 여러 개를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면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때려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격이에요. 아무튼, 픽셀 1 모델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깨졌어요. 깨져서 저는 원래 그 알폰 소위 알맹이로 쓰는 스타일인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씌웠습니다. 이것도 우리 아이가 아빠 전화 왔노라며 들고 오면서 바닥에 그냥 던져버렸죠. 그래서 깨진 상태고요. 이 픽셀 1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제 이력을 잠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스마트폰 제조사에 미국 법인으로 미국 법인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기 전부터였지만 하여튼 한국에서 안드로이드 폰이 나온 이후로 제가 정말 많은 안드로이드 폰을 써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미주 법인에 왔을 때 미주 법인 근무하는 모든 직원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종류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허투루 그 스마트폰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이 픽셀폰은 만약에 사용하실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안드로이드 마니아라면 반드시 써보셔야 될 휴대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삼성, LG폰 다 써봤는데 이것만큼 넥서스도 써봤는데요. 넥서스보다 더 정말 완벽한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6개월, 7개월 넘어가는 사용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단 한 번의 버벅거림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최적화, 구글 당연히 레퍼런스 폰이니까 최저가 좋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넥서스 기종을 뛰어넘는 넥서스 폰이 비할 바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정말 최고의 최적화를 구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와 함께 정말 추천드리는 건 바로 이 카메라 성능이에요. 카메라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카메라 성능하고 비디오, 당연히 뭐 사진, 비디오 다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이 픽셀폰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구글 그 포토 서비스의 용량 제한 없이 무제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픽셀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그리고 퀄리티도 오리지널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를 주냐면 저같이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사진과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는다면 그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특히나 동영상을 찍음에 있어 용량 크잖아요. 동영상을 그냥 이걸로 4K 풀사이즈로 해서 막 찍어도 용량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이걸 어디다 저장하지? 라는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그것만 해도 사실 픽셀 가격을 충분히 뽑는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좀 워낙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폰인지라 설명이 길었는데, 아무튼 저희 첫 번째 이디스는 바로 이 픽셀 스마트폰이 되겠고요. 제가 쭉 놔뒀다가 나중에 한 샷으로 잡을게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 이거는요, 이 제품은 화웨이 와치고요. 화웨이 와치 중에 첫 번째 모델입니다. 좀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아마 2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두 번째 모델이 나왔고 뭐 스포츠 모델도 따로 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화웨이 와치의 장점은 뭐냐면, 우선 그 시계 매니아들의 로망, 이 유리가 글라스가 사파이어 글라스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 쇠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이제 상처들이 있는데 액정은 깨끗합니다. 사파이어 글라스의 힘이죠. 그리고 이 화웨이 와치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웨어 오리지널 OS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삼성의 그 스마트워치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삼성은 자체 OS를 쓰죠. 그런데 이건 안드로이드 웨어 소프트웨어를 OS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 OS의 그 최적화라기보단 OS의 그 편리함 그리고 업데이트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최고고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안드로이드 웨어 2.0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기능이나 뭐 UI 이런 것들이 더 미려해졌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이걸 다른 스마트워치로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제품이긴 하지만 화웨이 원 와치 중 뒤에는 이제 또 심박 센서가 달려 있는데 자체 GPS가 없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혀 저는 불편함 없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화웨이 와치였고요. 그 다음에 저건 이제 스마트워치 종류고요. 제가 운동할 때 쓰는 운동용 시계가 따로 있는데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민사의 페닉스 2라는 제품이에요. 페닉스 2 제품은 뒤에 2라는 게 붙어 있는 걸 뭐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시리즈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고, 지금은 이게 3가 나오고 요 다음에 3 나오고 그 다음에 4를 왜 그런지 4가 안 나오고 그냥 5로 넘어갔어요. 그것도 뭐 징크스 같은 게 있나 보죠. 그래서 페닉스 지금 5가 나와 있는 상태. 페닉스 5는 세 종류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모델은 페닉스 5고요. 고전에 페닉스 3가 있었고, 이게 그 전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이거 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EDC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는데, 저는 소위 말하면 가성비 우선에 가성비를 매우 따지는, 가격 대 성능비를 매우 따지는 스타일의 물품 구매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져요. 이 픽셀 1도 나온 지 꽤 돼서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샀고요. 화웨이 와치도 사실 나온 직후에 사지 않았고 좀 나온 지 좀 된 다음에 샀어요. 이 페닉스 2도 제가 1년 반 전에 산 것 같은데, 그때도 리퍼비시 모델로 샀고요. 죄송합니다. 리퍼비시 모델을 샀고, 요게 그 당시에 뭐 100불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게 출시가는 거의 뭐 300불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페닉스 3, 5는 뭐 기본 3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신 모델로 사신다면 사실 더 좋은 모델들 많아요. 그리고 페닉스 3부터는 이 액정이 칼라 액정이고, 지금처럼 일반 액정 아니죠. 칼라 액정이면서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이거보다 더 편리하게 지원해요. 이것도 지원하긴 합니다만 배터리를 너무 빨리 써서 저는 연결을 해놓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이 있고요. 페닉스 시리즈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 스포츠 관련된 시계예요. 지금 잠깐 볼까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달리기, 그 다음에 바이크, 수영, 그 다음에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뭐 그냥 운동, 인도어에 관련된 몇 개, 멀티 스포츠 커스텀, 그 다음에 XC가 뭔지 모르겠네. 스키도 있고요. 스키보드 있고, 그 다음에 등산, 그 다음에 하이킹, 그냥 단순히 내비게이트, 경로 뭐 추적, 이런 거죠. 트레일런이라고 해서 이제 길이가 정해져 있는 트레일을 달리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멀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달리기만 하지 않고 뭐 하이킹 뭐 이런 것도 다 자신만의 데이터를 좀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페닉스 시리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성비 면에선 페닉스 2가 정말 최고죠. 여기도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품 중에 하나는 팔찌입니다. 팔찌. 좀 정말 상남자의 팔찌 2개인데요. 이건 좀 아니고, 이놈은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 색깔만 봐도 한숨이 나오죠. 아니 무슨 캐모냐 국방색이냐 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나름 괜찮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국방색. 군대를 다 갔다 온 게 아니다 보니까 국방색을 하고 있으면 좀 남자다운 느낌을 살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 국방색에 대한 거부감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네. 우리나라는 뭐 군대를 남성들이 이제 대부분 다 다녀오니까 색깔만 봐도 신물이 올라오죠. 하지만 이쪽에선 괜찮. 이거 자체는 제가 파라코드라고 하죠. 낙하산 줄 그걸 구입해서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 고리도 따로 이베이에서 구입해서 좀 남성적인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요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남성적인 면을 좀 부각시키고 싶을 때, 좀 터프해 보이고 싶을 때, 그리고 아웃도어 뭐 하이킹이나 등산 갈 때, 하이킹이나 뭐 캠핑 갈 때 이런 걸 끼고 하죠. 이게 서바이벌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이 끈들을 이게 풀면 한 줄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매듭이 돼 있어서 이걸 쭉 풀어서 생존 상황에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의 서바이벌 팔찌입니다. 생존용 팔찌. 그래서 요거를 좀 끼고 있고, 요거는 사실 중국 쪽에서 구입한 가죽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붙어요. 안쪽에서 자석으로. 그래서 자석으로 할 수 있는 가죽 팔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보고 있으면 괜찮아 보이죠? 네, 이 가죽 팔찌가 여기 되어 있고요. 요거 2개는 이제 주로 팔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바로 이 피지 스피너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애들 사주면서 제가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게 저도 가지고 다니게 됐는데요.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피지 스피너는 이 한 손으로 어느 방향 양방향을 다 돌릴 수 있을 때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릴 수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해보시면 압니다. 요거는 또 이제 좀 남성적인 그런 스타일이죠. 요게 지금 다 노쇠예요. 노쇠로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묵직합니다. 묵직하고 이제 요 스피너 부분, 요 손잡이 부분은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형태 피지 스피너 2개. 요걸 자꾸 가져다녀요. 심심할 때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만 사주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한두 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위에다 놔두겠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요거 지금 보시면 휴대전화, 시계, 팔찌, 스피너 같은 경우는 항상 가지고 다니겠죠,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이 키체인. 네, 근데 뭐 잡다한 게 많죠. 제가 빼서 좀 특징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차키와 집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성인 한 명당 차량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저 키체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체인은 거의 필수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제가 키체인에 꽂고 다니는 그 발광체라고 그래야 되나? 형광색 나는 발광체인데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안에 이게 굉장히 희미해요. 빛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가 들어있고 그 주위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서 빛이 나는데 이 삼중수소가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그 형광물질을 묻어있는 형광물질을 자극해서 상시 빛이 납니다. 매우 흐리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광물질과 틀리게 빛에 노출이 안 돼도 15년에서 20년, 10년에서 15년 정도 동안을 계속 스스로 빛을 내죠. 요 보시면 삼중수소 요 스틱이 안에 있는데 요런 게 또 어디 들어있냐면요. 그 군인들이 쓰는 루미녹스 시계 있죠? 루미녹스 시계에 그 시간을 알려주는 그 주요 점들하고 시침 분침에 요 삼중수소 발광하는 발광체 스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빛을 안 받아도 예를 들어 군인들이 군사작전 야간에 할 때도 계속 빛을 내게 희미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발광체고요. 요거 키체인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건데요. 요거는 그냥 뭐 툴 같은 거예요. 멀티툴인데 그냥 간단한 스타일의 멀티툴. 여기 보시면 이제 육각 렌치를 사이즈별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홈이 파여져 있고요. 보시면 요거 병따개. 그 다음에 요거는 캔따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앞에가 빼죽해서 일자 드라이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목적도 있고, 사실 예전에 제가 한국 쪽에서 동영상을 봤었는데 그 차량의 창문을 비상시에 깨고 나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 성인 팔꿈치로 영화에서처럼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라면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애들하고도 같이 동행을 하니까 비상시에 유리를 깰 수 있는 날카로운 것들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이 금속 멀티툴, 요게 키체인에 항상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요겁니다. 좀 많이 낡았는데 요게 뭐냐면 여기 돌려서 빼면요, 여기 EDC라고 써 있네요, 그죠? 돌려서 빼면 이게 파이어 스타터입니다. 이게 긁어서 내는. 그리고 뒤쪽을 열면 이거를 이제 긁을 수 있는 툴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툴이 또 나오죠. 방수가 되고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 참 EDC 쓸데없는 거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죠? 집사람도 이거 거추장스럽게 왜 매달고 다니느냐 하는데 뭐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멋도 있고 괜히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왠지 그럴 확률이 매우 낮지만 내가 생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느낌의 물품들이 사실 EDC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가장 베이직으로 제가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방이나 또 가끔 가지고 다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요것도 여기 지금 소개해야겠네요. 요것도 거의 가지고 다니긴 합니다. 요거는, 프레쉬. 플래시 라이시고요. 사이즈가 두 가지. 네,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여기, 콘보이라는 제품의, 상표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콘보이사의 보시면 S2 플러스라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판매되고 제가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것도 같은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거의 대륙의 실수급으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배터리는 18650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이것도 사실 같은 사이즈의 제품이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제가 이게 650 배터리 큰 거거든요. 원래는 이 제품도 아래 있는 저 제품도 18650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인데 제가 그 좀 작은 배터리 사이즈를 작게 만들고 싶어서요. 보시면 이 배터리는 18350 배터리죠. 네, 요거의 절반 사이즈인데 18350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 컨버터만 따로 구매를 해서 요 중간에 이 부분을 컨버터 부분을 요걸로 바꿔준 겁니다. 요걸로 바꾸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8350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사이즈가 작아져요. 대신 이제 배터리 용량은 줄어드니까 이거보다 오래 쓸 수 없겠지만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기 좋은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도 제가 거의 매일 가지고 다닙니다. 이건 좀 사실 좀 커요. 그쵸? 이렇게 두 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소에 그냥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보통은 이제 가방 같은 게 있을 때 가지고 다니는데 요겁니다. 그냥 다이어리, 가죽으로 된 다이어리고요.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뭐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트가 이런 식으로 안쪽에 그 고무줄을 통해서 걸리게 되는 형태의 노트입니다. 그 미도리사의 트래블러스 노트, 그거의 뭐 작은 사이즈랑 비슷한 스타일인데요. 그 제품은 아니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쓰는데 제가 또 이제 이 필기구에 또 매니아라서 요거와 함께 이제 가지고 다니는 필기구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여기다 놓고요. 필기구의 3대장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금까지 써본 필기구의 3대장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제트스트림이라고 써있죠. 여기 제트스트림이라고 써있죠. 네, 이거 뭐 필기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일본에서 이제 판매되는 제품이고, 이게 볼펜인데요. 정말 최고의 필기감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필기감을 보여주면서 그 볼펜 특유의 소비 그 똥도 안 나와요. 그런 이물질도 이렇게 막 쌓이지 않고요. 정말 깔끔하고 잉크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수성펜 같이 쓰이는데 볼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가장 얇은, 가장 가는, 가장 날카로운 펜촉을 쓰는데 잘 안 나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가는 펜을 쓰면 끝에가 잘 나갑니다. 특히 볼펜 같은 경우는 상처가 잘 떨어뜨리고 하면 상처가 잘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펜입니다. 볼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일본 제품인데요. 프릭션 펜입니다.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걸 눌러서 이렇게 펜팁이 나오는 스타일이고, 요거는 수성펜인데요. 쓰고 나서 이 뒤에 이 지우개 같이 생긴 이 툴로 문지르면은요, 지워집니다. 그게 뭐 이게 달아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 수성펜의 잉크 자체가 그 55도인가 60도인가
까지 도달하면 자동으로 그 색깔이 없어지는 그런 특수 잉크예요. 그래서 이걸로 문질러주면 이 마찰열로 지워지는 그런 수성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고요. 세 번째는 이것만 이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디자인적으로 미려하죠. 앞에 요 앞에 보이시나요? 요 마크가 요거를 아신다면 아실 텐데 요거는 샤오미에서 나온 펜입니다. 샤오미의 그 자회사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샤오미가 인수한 회사 중에 미지아라는 회사가 요 마크를 쓰거든요. 그 회사에서 나온 볼펜입니다. 볼펜이 펜인데 수성펜인데 이게 굉장히 필기감이 좋아요. 그리고 무게감도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포장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중국 제품 같지 않게. 그래서 가격도 그렇다고 비싸지 않습니다. 그 한 3불 중반대 아니면 4불 중반대 정도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궁금해서 구입했어요. 샤오미에서 볼펜이 나온다고? 펜이 나온다고?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잉크 자체도 굉장히 거의 지금 밑에 있는 이 수준, 이 제트스트림 일본에서 만든 잉크의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의 펜의 퀄리티와 그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가격대 성능비 펜 3대장입니다. 요것도 이쪽으로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펜인데요. 요건 좀 특이한 펜이죠. 요거는 생긴 게 아주 무식하죠. 금속 덩어리입니다. 요것도 돌리면 이렇게 펜팁이 나오는 형태의 펜이고요. 이건 볼펜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성펜으로도 같은 심을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택티컬 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군사작전에 쓰는 그런 펜이 아니라 호신용 펜이죠. 이게 완전 쇳덩어리고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위급 상황 시 호신용으로 쓸 수 있는 이걸로 이제 가격을 하거나 이제 하겠죠. 칼 같은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겠죠. 이걸로 찔리면. 그래서 이제 그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게 되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이프도 휴대를 하는데 칼도 휴대를 하는데 칼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무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무기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주머니 칼 수준이지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호신용으로 들고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꽤나 자주 휴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옆에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음악을 들어야겠죠, 우리는. 네. 요거는 보시면 언뜻 보시기엔 아이팟 같은 모양이지만 이 녀석은 그 중국의 피오사의 FIIO 피오사의 X1이라는 제품입니다. 피오사에 나오는 이런 그 고품질 음원을 플레이할 수 있는 디바이스 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 근데 성능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 상위 모델들에 비해 가격대 성능비는 이게 저는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또 소위 또 가성비 충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같이 가지고 다니는 이어폰은 이 녀석입니다. 이거 뭐 선이 복잡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죠? 포낙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포낙사의 이게 모델명을 까먹었네요. 아무튼 이게 꽤나 유명한 녀석이에요. 지금은 단종돼서 전설로 남아있는 이어폰이지만 플랫한 음원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정신이 없으니까 빼놓을게요. 네, 음악 플레이는 이걸로 제가 듣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프 같은 하기 전에 요게 있군요. 남자의 사나이의 필수품 멀티툴입니다. 이렇게 열려서 렌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이드 이제 요거 왜 이래? 접힌 상태에서 여러 가지 툴들이 이쪽에서 나오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칼이라든지 뭐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멀티툴인데 사실 멀티툴 하면
레더맨을 떠올리시죠? 레더맨이 당연히 좋습니다. 레더맨이 좋은 건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저한테는 그 레더맨이 좀 가격이 좀 과했어요. 제 느낌엔. 그래서 제가 구입한 건 바로 중국의 간조라는, 여기 보이시죠? 간조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멀티툴이고요. 모델명은 간조 G202 모델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 기본적인 멀티툴들이 가지고 있는 툴들은 다 있고요. 칼, 뭐 톱 다 있고요. 그리고 뭐 레더맨의 뭐랄까 특징이라고 하는 이렇게 렌치, 집게 형태의 이 툴도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제가 구입할 때 20불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불대 후반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요한 툴들은 웬만한 툴들은 다 있고요. 그리고 이 가공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거 진짜 그냥 봐서는 이게 중국 제품인지 뭐 유럽, 일본 제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케이스에다가 이런 이제 드라이버 세트들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툴들 중에 이 툴을, 여기 있는 툴을 이렇게 빼서 요거를 또 빼서 여기다 맞춰 끼우면은요, 이런 드라이버 툴들을 그대로 자석 위에 또 붙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그 레더맨에서 이런 그 드라이버 세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툴을 구입하면 이거에 한 5배는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에서는 사실 멀티툴로는 이 녀석을 추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기본적으로 주니까 사실 굉장히 아저씨스러운 이제 벨트에 꽂는 그런 환상적이네요. 벨트에 꽂는 이런 거지만 이런 거라서 평소에는 뭐 가방에 이제 넣고 다니죠. 근데 평소에는 하기 힘들지만 캠핑 같은데 아니면 낚시 같은 데로 가셨을 때는 네,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요거는 흉물스러우니까 요건 빼서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냐 빼서 이렇게 옆에 놔두겠습니다. 디자인도 괜찮죠?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아까 설명드린 나이프 종류를 보여드려야 할 텐데, 그 전에 언급 드려야 될 부분은, 저는 또다시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 자랑이 아니고 강조해야 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이고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주에서 발급하는 총기 및 무기 휴대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프를 얘가 맨날 휴대하고 다닌다고 신고해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소지하고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나이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총기나 무기 휴대면허가 없이도 다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의 신상에 대한 걱정, 저의 그 위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은 잘 알고 있으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미리 언급을 드리고,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가장 즐겨 가지고 다니는 나이프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게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잭나이프 같은 게 아니고요, 기계적으로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게 누르면 날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수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누르면 날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 라이너 락이라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쇠가 이 칼날이 이렇게 나오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고 소위 연필을 깎거나 뭐 과일을 자르다가 이렇게 접혀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이 락이 걸리는 형태, 이런 형태의 락을 라이너 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락이 장착되어 있는 휴대용 나이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살고 있는 주에서는 이 날 길이가 5인치, 날 길이만 봤을 때 날 길이가 5인치가 넘는 죄송합니다.
날 길이가 5인치가 넘는 그 칼들을 휴대할 경우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지, 요런 짧은 10cm가 채 안 되는 그런 나이프는 사실 이런 손칼, 이게 포켓 나이프는 이걸 무기로 보지도 않아요. 네. 요런 디자인이고요. 네. 요런 디자인의 나이프. 이게 좀 얇아서 주머니 넣고 다니기 부담이 없어서 제가 자주 휴대를 합니다. 요게 있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스타일의 이제 굵기를 가지고 있죠. 비교해 보시면 칼날은 조금 무식하게 생긴 칼날이긴 한데 뭐 비슷한 형태의 날이고 날 길이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또 같은 형태로 이렇게 열릴 때 여기를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잡아주지만, 요거는 겉에 프레임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여기 잘려 있어서 이거를 이제 프레임 락이라고 해요. 프레임 락이라고 하는데 요런 락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나이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귀여운 형태 작은 녀석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들고 있다가 이렇게 열면 열리는 겁니다. 길이 아주 귀엽죠. 요 비교했을 때 손잡이 길이 날을 펴지 않았을 때 길이와 같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나이프고요. 얘는 근데 이 안쪽에 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생각만 해도 아프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간단한 그런 걸 할 때,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위험하지,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작업을 할 때, 뭐 끈을 자르거나, 예를 들어서 캠핑 갔을 때 텐트 줄을 자르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사과를 깎고 하긴 힘들 거고요. 사이드 잡고 위험하니까 이런 나이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나이프인데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칼 중에 하나가 이 카람빗이라는 칼이에요. 스타일에 여기 보시면 날을 펴면 이런 형태로 되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그러니까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파지했을 때 잘 빠지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형태. 이게 아마 인도네시아의 전통 무기에서 파생된 형태의 개인 호신용 무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량이 계속 됐죠. 그래서 이거는 폭스 나이프라는 회사, 폭스사에서 만든 599XT라는 모델이고요. 599XT 보이시죠? 네, XT라는 모델이고, 요거는 안에 보시면 락이 없죠? 요거는 이 백락이라는 뒤쪽에 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누르시면 요게 이쪽에 들려요. 이쪽이 들리면서 날을 잡고 있던 고리가 빠지고 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날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요 뒷부분이 날을 여기 튀어나왔죠? 들어가면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건 백락이라고 하는데, 이건 안전장치고, 이게 안전장치 걸리면 이게 눌리지 않습니다. 이게 백락이라고 하는데, 나이프에 사용되는 잠금 장치 중에선 가장 안전한 게 이 백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 백락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브레이커, 차량 문을 부실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때리면 유리가 부서지겠죠. 그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기능이 있고요. 여기 이쪽은 이제 클립이라서 이제 호주머니 겉에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이쪽에도 홈이 있고요. 요거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모델의 카람빗인데, 얘는 날이 없는 트레이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좀 특이한 형태의 칼이다 보니까 호신용으로 사용할 때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걸 막 돌리고 막 하진 않는데, 이게 잡거나 해서 하는 기본적인 동작들이 있는데, 그 동작을 할 때 이 살아있는 걸로 하면 이게 호신용 칼이 아니라 자해용 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이 없는 트레이너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똑같은 버전의 트레이너, 날만 없는 거고요.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퀄리티도 똑같고요. 그래서 색깔도 이제 이게
진품이 진짜 실제 칼날이 없는 그냥 칼이라는 연습용 칼이라는 이런 주황색 마크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EDC를 소개해드리면 이 정도고요. 좀 줌을 당겨서 쭉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 번잡스럽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거를 매일 다 가지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죠.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바지에 이걸 다 때려 넣으면 바지가 그냥 내려가 버리겠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오늘 이 시계에다가 뭐 그래 이 팔찌에다가 그 다음에 뭐 스피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블랙으로 맞춰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라서 가고요. 뭐 나이프도 다 블랙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거나 하는 거죠. 그냥 그냥 멋이에요. 자기 만족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들고 나가고요. 매일 들고 나가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몇 개를 골라 가겠죠. 그리고 오늘 국방색이 땡긴다. 옛날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찰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별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또 오픈하면 또 이것저것 남의 물건 보는 맛이 좀 있어요. 그런 재미로 뭐 EDC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제 EDC 중에 새로운 물품이 들어오거나 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건이 생길 때마다 그건 개별적으로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추천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